자, 248쪽 파동의 간섭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번이에요. 1번 물결파가 나와 있는데요. 물결파가 오른쪽으로 하나, 위쪽으로 하나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물결파는 우리가 이렇게 물결의 형태로 그릴 수도 있으나 이 그림은 직선의 형태로 나와 있고요. 직선의 형태로 되어 있더라도 여러분들은 실선과 점선, 마루와 골만 구별하시면 어떠한 위상이 만났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두 개의 물결파가 만나기 때문에 어떤 위상이 만났느냐에 따라 보강간섭, 상쇄간섭이 일어날 수 있음을 확인해 주시고요. 이 두 물결파의 속력은 서로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두 물결파의 파장을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일단 오른쪽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 세로줄을 한번 이렇게 확인해 봅시다. 파장이라고 하는 건 마루에서 마루까지, 골에서 골까지의 길이를 파장이라고 부르는데 실선이 마루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루에서 그 다음 마루까지 요만큼의 길이가 파장일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물결파의 파장, 이 람다가 아니구나. 2R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위쪽으로 진행하는 가로줄도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이 가로줄도 마찬가지로 마루에서 마루까지 요 사이의 길이가 파장이거든요. 그래서 위쪽으로 진행하는 물결파도 파장의 크기는 2R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두 파동은 속력이 똑같고 파동의 속력을 구하는 공식은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거든요. 근데 속력이 똑같고 파장이 같으니 이 둘 물결파는 진동수도 같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을 풀 수 있어야 두 물결파의 진동수는 같다고 했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파장은 R이 아니라 2R이라고 했어요. 마루에서 마루까지, 골에서 골까지의 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여러분들은 여기에 점으로 찍혀있는 ABC 지점에서 보강간섭이냐 상쇄간섭이냐를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A 같은 경우는 실선과 실선이 만났어요. 마루와 마루의 만남이거든요. 당연히 보강간섭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B와 C 같은 경우는 실선과 점선이 만나고 있거든요. 마루와 골이 만났어요. 위상이 서로 반대가 만납니다. 그러면 그러한 경우에 상쇄간섭이라고 표현을 하거든. 여러분들 위상이라고 하는 건 그 위치에서의 상태, 쉽게 말해 그 위치에서의 진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같은 모양이 만났느냐, 다른 모양이 만났느냐에 따라 보강간섭과 상쇄간섭을 구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A만 보강이고요. B와 C는 상쇄니까 D급번 틀렸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다음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파동이 A, B, C 3개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각각 진폭의 크기가 5, 3, 5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얘네가 어떤 간섭을 일으키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억이요. 먼저 A와 B가 중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A와 B는 위상이 같은 방향으로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A와 C가 중첩합니다. A와 C는 서로 반대 위상으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A와 C가 합쳐지면 중첩되어서 상쇄 간섭 0이 될 거예요. 상쇄간섭 맞고 그 다음에 D급번 A가 B랑 중첩을 하거나 A가 C랑 중첩을 했을 때 최대 진폭인데 A와 B 같은 경우는 보강간섭을 하기 때문에 두 개 더하면 8cm 반면에 A와 C 같은 경우는 위상이 반대예요. 따라서 0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 진폭의 크기는 8cm 맞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 문제는 물결파가 물결의 형태로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에서 보시면 발생한 물결파가 진동수와 파장이 같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네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첫 번째로 파악할 수 있는 거 파동의 속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파동의 속력 구하는 공식은 진동수와 파장을 곱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두 개의 물결파가 진동수도 같고 파장도 같대요. 그렇다면 당연히 속력도 같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 니은 D급 파악해 주시는데요. D급번에 보시면 두 물결파의 속력이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D급 맞습니다. 그 다음에 기억번 A, B에서의 물결파의 위상을 파악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문제상에 보시면 실선이 마루고요. 점선이 골입니다. 그래서 마루와 마루가 만났느냐, 마루와 골이 만났느냐, 골과 골이 만났느냐에 따라 보강간섭과 상쇄간섭을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A 같은 경우는 골과 골이 만났어요. 실선, 실선이니까 그래서 보강간섭이라고 하시면 되고 B 같은 경우는 미안해. A는 점선, 점선이 만났어요. 그래서 골과 골이 만난 골과 골이 만난 보강간섭이라고 하시면 되고 B 같은 경우는 실선, 실선이 만났거든요. 그래서 B는 마루와 마루가 만납니다. 그래서 B도 역시 보강간섭
이에요. 그런데 C 같은 경우는 실선과 점선이 만나고 있거든. 그래서 얘는 골과 마루의 만남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상쇄간섭이라고 체크하시면 되고요. 이때 A와 B의 물결파의 위상을 물어봤는데 위상은 그 위치에서의 상태라고 말했어요. 쉽게 말하면 그 위치에서의 모양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근데 B 같은 경우는 마루마루 만났어. 가장 높은 지점입니다. 물결파가 가장 높아요. 반면에 A 같은 경우는 골골이 만났으니까 가장 낮은 지점입니다. 둘이 위상이 서로 반대다라고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위상 반대야. 그 다음에 니은번 보시면 C에서는 상쇄간섭이 일어난다라고 했거든요. C에서는 골과 마루가 만난 지점이라서 물결이 딱 중간 지점이겠죠. 가장 높은 지점과 가장 낮은 지점의 중간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상쇄간섭이 일어난다. 맞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다음에 4번 문제 볼게요. 4번 문제는 스피커에서 음파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진동수, 그 다음에 같은 위상으로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A에서 위아래, 위아래 이런 파동이 진행을 한다면 B에서도 마찬가지로 위아래, 위아래 이렇게 똑같은 파동이 발생한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다음에 문제 말미에 보시면 P에서는 보강간섭이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고 Q에서는 상쇄간섭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일단 P에서 보강간섭이 일어난다는 건 A와 B로부터 도달을 할 때 같은 위상으로 파동이 도달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골은 골끼리 만나고 마루는 마루끼리 만나서 보강간섭이 일어났다. 진폭이 최대로 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면에 상쇄간섭 같은 경우는 두 개의 파동이 만날 때 하나는 마루, 골 이렇게 진행하는데 하나는 마루, 골, 마루 이렇게 반파장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 위상으로 간섭이 일어나기 때문에 상쇄가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먼저 기억번 볼게요. 기억번, 중첩된 소리의 진폭은 P에서가 Q에서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P는 보강간섭이고 Q는 상쇄간섭이야. Q는 진동하지 않습니다. 반대 위상이 합쳐지면서 0에 가까워지거나 0이 될 거거든요. 당연히 진폭의 크기는 P가 보강간섭, 마루가 더 커지는 거, 골이 더 커지는 거거든. 그래서 진폭은 P가 더 크다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이요. A, B에서 발생하는 소리의 위상은 Q에서 서로 반대로 만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상쇄간섭이라고 하는 건 마루와 골이 만나서 진폭이 0이 되는 현상, 이걸 우리가 상쇄간섭이라고 말하거든. 그래서 위상이 서로 반대로 만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D급번, B에서 발생하는 소리의 위상을 반대로 바꾸겠대. 그랬을 때 A와 B의 간섭이 P에서 상쇄간섭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무슨 소리냐면 자, 원래는 A, B에서 위아래 이런 위상 발생하고 B에서도 위아래 이런 파동 발생을 했어. 그런데 B만 아래 위 이렇게 바꾼다고요. 그래서 이 P에서 어떻게 발생을 하느냐라는 소리인데 다시 말하자면 A에서는 위아래 파동이 이렇게 진행하는데 B에서는 아래 위 이렇게 온다고요. 그러면 마루와 골이 만나고 마루와 골이 만나거든. 결과적으로 P 지점에서 상쇄 간섭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D급번도 맞아요. 정답은 5번이거든요. 그래서 이 보강 간섭, 상쇄 간섭은 그다지 어렵진 않습니다. 위상이 같은 애들끼리 만나면 보강 간섭이야. 그리고 위상이 서로 반대인 애들이 만나면 상쇄 간섭이거든요. 요 사실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이요. 5번은 빛의 간섭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보강 간섭을 하면 우리 눈에 빛이 보이게 될 거고요. 반대로 상쇄 간섭을 하면 빛이 사라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 그림이랑 나 그림을 보시면 이제 막에서 빛이 반사를 할 거예요. 이때 상쇄 간섭하느냐 보강 간섭하느냐에 따라 색이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가 달라지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초록색 빛과 주황색 빛이 나타나 있는데요. 기억니은 D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번 보시면 가에서 주황색 빛은 얇은 막 위에서 상쇄 간섭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얘네 두 개를 비교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 두 개의 파동이 서로 똑같은 모양, 같은 위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쇄 간섭 아니라 보강 간섭이라고 해 주셔야 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니은도 보시는데 나에서 초록색 빛은 얇은 막 위에서 보강 간섭한다. 역시 이 부분을 봐주시면 되거든요. 이 부분에서 보시면 마찬가지로 파동의 모양이 똑같이 생겼어요. 위상이 같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보강 간섭하는 거 맞네요. 그 다음에 D급번 가를 보는데요. 초록색 빛이 얇은 막 위에서 반사한 빛, 그 다음에 아래에서 반사한 빛은 서로 위상이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가 그림 보시면 반사된 부분을 잘 봐.
초록색빛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주황색만 있어요. 그렇다는 건 이 부분에서 초록색 빛은 상쇄 간섭이 일어나서 사라졌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상쇄 간섭이 일어나려면 초록색 빛은 위상이 서로 반대였어야 해요. 그래야 상쇄가 일어나겠죠. 그런데 위상이 서로 같다라고 되어 있으니 틀렸어요. 정답은 2번 아니야, 1번입니다. 니은이에요. 자, 그다음에 6번 문제 볼게요. 이제 두 파원에서 물결파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폭이랑 진동수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 B, C 지점에서는 각각 간섭이 일어나고 있는 지점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서는 정말 친절하게도 뭐가 만나고 있는지가 주어져 있습니다. A는 골과 골이 만났대요. 골과 골이 만나면 얘네끼리 보강 간섭이 일어나요. 근데 골과 골이 만났기 때문에 가장 낮은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낮게 최대인 진폭을 가지게 될 거예요. 같은 방법으로 B를 보시는데요. B에서는 마루와 마루가 만났다고 합니다. 마루와 마루가 만나면 이때도 역시 보강 간섭 맞거든요. 근데 마루는 가장 위상이 높은 지점이잖아. 그래서 높고 높은 지점이 서로 만나다 보니 가장 높게 진동하는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C는 골과 마루가 만났다라고 했습니다. 골과 마루라는 건 서로 반대 위상이 만나서 상쇄 간섭이거든요. 그래서 진동하지 않는 지점이에요. 최종적으로 구하라고 한 건 뭐냐면 수면의 높이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마루마루 가장 높은 지점, 골골 가장 낮은 지점, 그 다음에 상쇄 간섭은 진동하지 않기 때문에 중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가장 높은 지점이 B, 그 다음에 중간 C, 상쇄 간섭, 그 다음에 가장 낮은 지점 골골. 정답은 4번이에요. 자, 7번은 너무 간단한 문제죠. 두 파동이 서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을 하다가 이런 식으로 양쪽 방향에서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얘네가 중간 지점에서 서로 이렇게 합쳐졌겠지. 그러다가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서로 반대 방향으로 또 제갈길을 간대요. 이러한 현상을 뭐라고 부르느냐가 질문이거든요. 파동의 독립성이라고 부르죠. 파동은 중첩하기도 하고 독립성을 가지기 때문에 다시 제갈길을 가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8번 문제에 같은 위상으로 발생한 물결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원이 두 개가 존재하고 있어요. 이때 A, B, C에 여러분들이 진폭 비교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떤 간섭이 일어났느냐를 확인해 주시면 돼요. 실선이 마루이고 점선이 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번 볼게요. 기억번 보시면 A는 보강 간섭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A는 지금 현재 실선과 실선이 만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루와 마루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는 보강 간섭 정답이고 높이가 가장 높은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번은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C를 보는데요. C 같은 경우는 실선과 점선이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실선 마루고 점선 골이거든. 얘네 두 개가 만나면 상쇄간섭이라고 말합니다. 이 상쇄간섭은 진동하지 않는 지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가장 높은 지점과 가장 낮은 지점의 중간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어쨌든 C는 상쇄간섭 맞아요. 그 다음에 진폭의 크기는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A는 마루와 마루가 만난 보강 간섭이에요. 진폭이 가장 크면서 물의 높이가 가장 높은 지점입니다. 그런데 B를 보시면 B는 뭔가 간섭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기는 좀 애매하나 어쨌든 골의 언저리에 있거든요. A가 진폭이 가장 큰 지점이기 때문에 A가 진폭이 더 크다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는 비누막에서 간섭 현상이 일어난 예입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이 색깔이 눈에 보이면 보강 간섭이 일어났다. 검은색으로 나타나면 상쇄 간섭이 일어났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억번이요. 비누막에서 빨간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보강 간섭이 일어난 겁니다. 그 다음에 비누막에서 검은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빛이 없다는 소리거든. 그래서 상쇄 간섭을 한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D급번 검은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상쇄 간섭을 했어요. 그럼 위상이 반대여야겠죠? D급번만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이요.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예요. 10번 문제는 소음 제거 기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얘는 소음이 나타내는 파동의 형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소음과 반대되는 위상을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상쇄 간섭을 일으켜서 소음을 제거하는 원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쇄 간섭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억번 소음 제거는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거 맞고요. 두 파동의 위상이 서로 반대여서 0을 만드는 원리입니다. 니은도 맞아요.
그 다음에 디귿번 두 파동의 동일 시간 위치에서 진동 방향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진동 방향은 서로 반대입니다. 이거 소음이 위로 아래로 진동했을 때 반대는 아래 위로 이렇게 진동을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소음이 위쪽으로 진동할 때 소음 제거 기술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진동하는 위상을 형성하기 때문에 서로 진동 방향이 반대이다 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보시더라도 위쪽으로 진동하고 있을 때 아래쪽으로 진동하고 있는 것을 가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3번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11번 홀로그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홀로그램도 역시 빛의 간섭 현상을 일으켜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여러 색깔을 보이게 만들어주는 원리거든요. 그래서 신용카드나 지폐에 이 홀로그램을 붙여서 위조할 수 없도록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기억번, 빛의 간섭 현상을 이용하는 거 맞고요. 우리가 보는 면에 따라서 색이 달라지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조 지폐에는 이 홀로그램이 없거든요. 그래서 방지용으로 사용이 되겠죠. 정답은 5번이에요. 자, 현악기에서 소리가 나는데 더 큰 소리가 나게 만드는 현상, 보강간섭. 자, 그 다음에 13번은 안경 렌즈에 관련된 간섭 현상입니다. 이 안경 렌즈 위에다가 코팅을 한바탕 하는데요. 그 코팅을 하는 이유는 반사하지 말라고 무반사 코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그림 같은 경우는 반사돼서 이렇게 뭔가 뿌얘지는 현상이 일어나나 나 같은 경우는 반사가 일어나지 않거든. 그래서 좀 더 선명하게 상을 맺히게끔 합니다. 그래서 기억번 보시면 안경 렌즈의 코팅 전보다 코팅 후가 더 선명하게 만들기 위하여 무반사시키는 거고요. 반사되는 빛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강간섭이 아니라 상쇄간섭이겠죠. 상쇄간섭이라는 건 코팅 위와 코팅 아랫부분에서 그 반사되는 빛과 서로 위상이 반대여야 그 반사가 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상이 반대인 거 맞습니다. 상쇄간섭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답은 3번이요. 그 다음에 14번이요. 14번 태양전지에서 역시 반사를 막기 위하여 코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반사를 막아야 태양전지에서 흡수할 수 있는 빛이 더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반사를 없애는 상쇄간섭을 이용한 겁니다. 기억번, 얇은 막 위에서는 상쇄간섭이 일어나서 반사를 없애주고요. 상쇄간섭이 일어나려면 빛의 위상은 서로 반대여야 합니다. 디귿번, 반사를 없애야 흡수할 수 있는 에너지가 더 많아져요. 그래서 무반사 태양전지가 흡수되는 빛의 양이 많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16번 볼게요. 16번 보시면 진동수와 진폭이 같은 파동 두 개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요. 자, 이 그래프의 X축은 X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한 칸은 1cm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A, B는 둘 다 1cm/s 속력 나타나 있네요.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A 파동도 B 파동도 1초당 1cm씩 움직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억번이요. 1초 직후 최대 진폭의 크기는 2L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이 파동 하나의 진폭 자체가 L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A 파동을 1초 후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파동 자체가 모두 다 오른쪽으로 이동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1초니까 1초당 1cm 움직였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 첫 부분이 1cm 요만큼 이동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 파동은 이 첫 부분이 이 P만큼 이동을 한 거야. 거기서부터 이렇게 A 파동이 형성되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가 A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B 파동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B 파동도 여기가 시작이거든. 얘가 왼쪽으로 움직이니까 역시 1cm 요만큼 이동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B도 여기서부터 점점점으로 그릴게. 조금 위로 그린다 그냥. 자, 요런 식으로 파동을 형성하게 될 거라고요. 이때 물어본 건 언제냐면 최대 진폭의 크기를 물어봤어요. 지금 둘 다 파동이 L만큼이 동시에 마루마루가 여기에서 만나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최대 진폭이에요. 마루마루가 만나거나 골과 골이 만날 때 이때 우리가 최대 진폭이라고 부르니 결국 EL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2초 직후라고 되어 있거든요. 2초도 똑같은 방법으로 A와 B를 이동시켜 주시면 돼요. 이 그래프 지울게요. 자,
2초 후도 마찬가지로 A를 이동시키는데 1초에 1cm를 가니까 2초 후에는 2cm를 가겠죠. 그럼 A를 2cm 이동시키면 돼요. 그럼 한 칸, 두 칸, 여기까지 이동시키면 되겠네. 그래서 그려주면 A는 내가 지금 그리는 이 그림이야. 요게 이동한 후에 A입니다. 마찬가지로 B도 똑같이 2cm 이동시켜 주시면 돼요. B는 여기 있었잖아. 그럼 1cm, 2cm 요만큼 이동하면 되니까 얘들아 이게 A 거였어. B도 여기에서 이렇게 B를 형성하게 될 겁니다. 이때 궁금한 건 P에서의 변이거든. 그러면 P를 쭉 수직으로 점선을 그어. 그랬더니 마루와 골이 만나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상쇄간섭이 일어날 거거든. 그래서 변이는 0입니다. 그 다음에 A, B의 파장을 물어봤는데요. 파장은 너무 간단하죠. 마루에서 마루까지, 골에서 골까지의 길이 또는 마루 하나, 골 하나의 길이라고 표현을 했거든. 그래서 한 칸당 1cm라고 했으니까 4cm가 맞습니다. 정답은 5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17번 볼게요. 17번 보시면 위상이 같은 두 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두 개의 파원이 간섭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앞서 나왔던 문제는 각 지점에서 뭐 마루마루가 만났어요, 골과 골이 만났어요,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해줬는데 이 문제는 그런 단서가 없이 그냥 P와 Q 지점은 간섭 무늬가 나타나 있는 곳이다 라는 표현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림을 보시고 보강 간섭이냐 상쇄 간섭이냐를 찾아주시는데요. 일단 P 같은 경우는 쉽다. 딱 봐도 밝은 무늬 부분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마루마루가 만난 지점이라서 보강 간섭이에요.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마루 부분은 물의 높이가 높아서 빛을 모아주는 구간이기 때문에 밝게 표현이 됩니다. 반면에 Q 지점을 봐주시는데요. 여러분들 이 그림을 잘 봐주시면 뭔가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에 길이 나 있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맞죠? 한번 지고 다시 볼게. 자,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마디선이라고 부르는데요. 얘는 모든 상쇄 간섭을 연결해 놓은 선을 마디선이라고 부릅니다. Q가 그 위치에 있는 거예요. 따라서 Q는 상쇄 간섭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상쇄 간섭 같은 경우는 마루와 골이 만난 지점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마루마루가 만나면 가장 밝아. 골과 골이 만나면 가장 어두워. 그 다음에 상쇄 간섭은 어중간한 밝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중간 밝기예요. 자, 기억번이요. P에서는 두 물결파에 마루와 마루가 중첩된다. 보강 간섭이니까 가장 밝았어요. 그 다음에 Q, 상쇄 간섭이었거든요. 골과 골이 중첩되면 보강 간섭이 일어나요. 아니에요. 마루와 골이 만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D급번, 진폭의 크기는 Q에서가 P에서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들아 P는 보강 간섭이고 Q는 상쇄 간섭이야. 진폭은 당연히 보강일 때가 더 커야 됩니다. P가 커야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 볼게요. 18번 문제는 소리 발생기 스피커 ABC가 있습니다. 이 ABC에서는 진동수와 진폭과 위상이 모두 다 동일한 소리가 발생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ABC를 모두 다 켜는 게 아니라 얘네 중에 이제 두 개씩만 켜는 거야. 그럴 때 어디에서 간섭 현상을 측정할 거냐면 X는 0인 지점, 여기에서 측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 1을 보시면 A와 C를 켰어. 그랬을 때 0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난대. 이건 무슨 소리냐면 A와 C만 스피커를 켠 거예요. 그리고 A에서 0까지, C에서 0까지를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났더니 이 0인 지점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났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스피커 A로부터 0지점까지, 그 다음에 C로부터 0지점까지 얘네 둘 사이에 거리차, 이걸 우리가 경로차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A에서 0인 지점까지, C에서 0인 지점까지 거리가 같아.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경로차를 0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경로차가 0 또는 파장, 2파장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우리는 그 경우에 보강 간섭이라고 말하거든요. 양쪽 스피커로부터의 거리가 같으면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라는 걸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경로차가 반파장씩 뭐 2분의 람다, 2분의 3람다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면 상쇄 간섭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자, 어쨌든 이 문제에서는 같은 거리, 경로차가 서로 0이면 보강 간섭이라는 걸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A하고 C하고 켜졌을 때는 어쨌든 0인 지점에서 경로차가 0이라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거 확인했어.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봐요. 3번은 B와 C를 켰대. 그때 상쇄 간섭이 일어났답니다. B랑 C를 켰는데
B로부터 0까지, 그 다음에 C로부터 0까지를 이렇게 연결을 해. 이때 이 0인 지점에서 상쇄 간섭이 일어났대요. 자, 이 느낌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2번 실험으로 가는데 2번 실험은 A와 B를 켰다. 이때 어떤 간섭이 일어나는지 몰라. 그걸 우리가 맞춰야 되는데 A와 B를 켰어. 그럼 B에서 0까지 그대로 연결해. 그 다음에 A와도 0까지 연결을 해. 그랬더니 아까 B와 C 사이에 요 사이의 경로차와 그 다음에 A와 C 사이에 요 사이의 경로차가 똑같죠. 자, 지우면 대각선에서 B 뺀 거, 이게 BC 사이의 경로차. 그 다음에 AC 사이 대각선에서 직선 뺀 거, 요 사이의 경로차 값이 똑같습니다. 그렇다는 건 AB만 켰을 때도 역시 0인 지점에서 상쇄 간섭이 일어난다는 소리예요. 자, 기억, 니은, 디귿 볼게요. 기억번 1번에서 A와 C에서 발생한 소리는 0에서 위상이 서로 같습니다. 같아야 보강 간섭이 일어나요. 경로차가 0일 때는 보강 간섭이고 위상이 같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기억은 보강 간섭 아니에요. 상쇄 간섭이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3번에서의 경로차와 똑같기 때문에 기억에도 상쇄 간섭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실험 3에서 2분의 D인 지점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3은 B와 C가 켜 있는 상황이에요. 다시 그림으로 갑니다. 자, B랑 C가 켜 있어. 그리고 2분의 D인 지점은 여기다. 그래서 2분의 D인 지점에다가 B로부터 2분의 D까지 연결. 그 다음에 C부터 2분의 D인 지점까지 연결. 그리고 나서 보니까 양쪽 길이가 똑같아. 그렇다면 얘네 둘 사이의 경로차는 0이잖아요. 이 경로차가 0이면 우리는 보강 간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디귿번만 정답이에요. 자, 19번 문제는 상쇄 간섭이 일어날 수 있는 경로차 조건을 쓰라고 했는데요. 상쇄 간섭은 2분의 람다, 2분의 3람다, 2분의 5람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얘를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반파장의 홀수배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서 내용에서 한번 읽어보셨을 거거든요. 반파장의 홀수배라고도 하는데 이런 표현이 어려우면 2분의 람다, 2분의 3람다, 2분의 5람다 이런 식으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53쪽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결파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때 시간에 따라 그 위치에서의 변위, 그러니까 진동 위치를 표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 그래프를 보시면 나 그래프는 C에서 중첩된 물결파의 변이를 나타냈습니다. C는 처음에 애초의 상태가 무슨 상태였냐면 마루와 마루가 만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렇다는 건 물의 높이가 가장 높다는 소리거든요. 진동 높이가 가장 높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진폭이 가장 크다가 점점 골고리가 되었다가 다시 높아지는 이런 진동을 하게 될 거라고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A 지점과 B 지점에서도 진동 위치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 그래프로 표현을 하라는 소리인데 A 봅시다. A는 지금 현재 골고리가 만나고 있어요. 골고리 만난다는 건 진동 높이가 가장 낮은 지점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가장 낮은 지점에서 시작해서 점점 진동 중심으로 갔다가 제일 높아졌다가 다시 진동 중심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골고리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야 할 겁니다. 이거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보면 가장 낮았다가 진동 중심으로 갔다가 가장 높았다가 다시 낮아지는 이런 형태의 그림을 보여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이랑 비슷한 걸 골라 그랬더니 3번 아니면 4번이겠죠. 그 다음에 B지점을 봅니다. B지점은 마루와 골이 만나고 있는 지점이거든요. 상쇄 간섭이에요. 여러분들 상쇄 간섭 지점은 진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쇄 간섭 일으키고 있는 거 0인 거 찾아주시면 돼요. 정답은 3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입니다. 파동의 간섭 현상인데요. 이거 무반사 코팅 렌즈에 대한 설명입니다. 무반사 코팅 렌즈 우리가 상쇄 간섭인 거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일단 내용을 쭉 보시면 무반사 코팅 렌즈는 파동의 상쇄 간섭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세기가 줄어드는 현상이라고 힌트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 보시면 공기와 코팅, 그러니까 여기에서 반사된 빛이랑 아래쪽에서 반사된 빛이 서로 상쇄 간섭을 일으킨다라는 소리거든. 그러면 기억과 니은이 상쇄 간섭을 일으키려면 기억에서 발생하는 파동과 니은에서 발생하는 파동의 위상이 서로 반대다라는 건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억번 볼게요. 상쇄 간섭 이용한 거라고 했고요. 기억과 니은은 위상이 서로 반대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상쇄 간섭은 소음 제거 기술에도 우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 3번입니다. 3번 보시면 스피커 A, B가 있어요. 서로 마주보고 있대요. 그리고 이 A, B에서는 이제 소리가 나오고 있고 B에서 진동수가 얼마인 게 나오고 있겠지? 이건 잠시 후에 구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 마이크를 A, B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다가 니은 소리의 세기가 가장 작은 지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리의 세기가 가장 작은 지점이라는 건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라는 거 우리가 눈치챌 수 있고, 상쇄 간섭은 위상이 반대인 지점입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스피커 B만 끌 거래. 그리고 나서 소리의 파형을 그림으로 그린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그래프를 보시면 X 그래프랑 Y 그래프가 있는데요. 눈치챌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아까 니은 지점에서 소리의 세기가 가장 작은 지점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니은에서 말하는 그래프가 바로 Y입니다. 상쇄 간섭이 일어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X 그래프는 A랑 B 스피커 중에 그냥 B를 껐을 뿐이야. A는 살아있어. 그러면 간섭 현상은 일어나지 않더라도 A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가 계속 그려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X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풀어보시면 진동수는 잠시 후에 구하도록 할 거고요. 니은에서 간섭한 소리의 위상은 서로 반대입니다. 니은에서는 소리가 작아지는 구간이라서 상쇄 간섭이라서 위상이 반대라고 아까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라 결과는 B는 끄고 A는 살아있으니까 파형의 모습이 X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D급번 틀렸습니다. Y는 상쇄 간섭이 일어난 그래프라고 했어요. 그러면 정답은 기억인데요. 기억에서는 진동수를 구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는데 가로축에 시간이라고 되어 있잖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주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의 주기가 얼마냐면 가로축 그대로 읽어주시면 2라는 걸 알 수 있어. 근데 주기와 진동수는 서로 역수관계잖아요. 이렇게 비례 표시 아니야. 진동수와 주기는 서로 역수관계거든요. 그래서 진동수를 구하실 때는 그냥 주기의 역수만 취해주시면 되는데 단위 짧아 10의 마이너스 3승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기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분의 1이라고 하시면 돼요. 이거 계산하시면 500Hz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간섭에 대한 문제까지 해결을 하셨고요. 그래도 간섭은 나름 재밌는 부분이었어요. 자, 다음 풀이부터는 이중성에 대한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